안녕하세요. 3.1절입니다. 순국 선열께서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질병보험에서 여기 뇌졸중 진단 확정과 해당 진단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 극심한 두통 호소와 구토와 함께 또는 입술이 파랗게 된 채 급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사체 검안의는 사망 원인을 뇌졸중 추정 또는 뇌출혈 추정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고요. 어떤 경우는 사체 검안의가 사망 원인을 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기 뇌졸중 진단금 보상 여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급사하는 경우에 사망의 원인을 알려면은 뭐 부검을 해보면 뭐 되겠지요. 우리 사회는 뭐 타살의 흔적이 없으면은 부검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죠. 또 유족들도 부검을 않고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치른 후에 이제 유족이 보험회사에 그 사망보험금, 진단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지급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따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유족은 대략 난감합니다. 사례를 한번 봐보는데요. 2001년도 12월 15일 날 보험에 가입을 한 이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2003년도 9월 16일 날 피보험자인 남편이 그 아침에 그 방에 아침에 그 방에 누워 있는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가 팔을 만져보니 팔이 차갑고 그 남편이 입술이 파랗게 된 채 의식 불명 상태여서 119를 불렀는데 119 구급차가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 남편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체 검안서에 사망 원인을 뇌졸중 추정이라고 기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망인은 자기 전에 두통을 호소한 바 있다 하고요. 이런 사안에서 이제 보험 약관에는 뇌졸중 진단 확정에 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CT, MRI, PET, SPECT, 스페트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상기 진단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그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에게 상기와 같은 정밀 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 계약자 측인 유족은 사체 검안의가 사망 원인을 뇌졸중 추정이라고 진단을 했던 것을 근거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그 부분은 뇌졸중 추정이지 진단 확정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부지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우리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제 2003-75 사건에서
부금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어, 현실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후 뇌졸중 진단은 임상적 소견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사체 검안의가 경험칙에 의하여 뇌졸중 추종이라고 한 진단은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으로 보아야 하며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며 뇌졸중 진단금 지급하라는 결정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사망 시에 사체 검안의가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리 유족들은 환자가 사망하기 전 그 정황들, 예컨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라든지 또 구토를 심하게 했다라든지 그리고 사체를 보니 입술이 파랗게 된 상태라든지 청색증이라고도 하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라든지 사망 전에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사망 전에 망인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사망하기 전에 정황적인 내용을 사체 검안의에게 전달하여 사망 원인을 미상이 아니라 망인에게 부합하는 사망 원인을 기재받아 놓아야 관련 보험금 신청이 분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